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또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느낌인데요. 이제 오늘 내일만 또 화이팅 해보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대출과 관련된 이슈가 매우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투자라든지 혹은 실거주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뭐 대출이란 건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 집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그냥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제 그런 거죠. 간당간당해요.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게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의 최대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5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항상 질문하시거나 상담 오신 분들은 다 본인이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람의 당연한 심리라면 이런 대출이 조금 더 나오고 조금 덜 나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희 랑구풀 블로그에 또 정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는데요. 이것이 대체 무엇이고 또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말을 하면 DSR이라고 하는 거는 너 얼마 버느냐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5천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40%면 연간 2천만 원 안에서 원리금을 낼 수 있도록 대출을 시행시키겠다라는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DSR이 기존에 잘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2월 26일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너 얼마 버느냐에 더해서 금리 상승분을 조금 떼고 우리가 대출을 내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가계부채 감소가 목적인 건데, 기존의 DSR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시점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처럼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 차주의 부담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부담을 좀 줄이고 상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목적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실제 표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변동금리이냐 아니면 혼합형이냐 이런 거 위주로 봐주면 될 건데,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기간을 30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뭐 원래는 한 3.3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친다면은 이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서 뭐 받을 수 있는 게 1,500만 원 줄어든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아까 전에 금리 상승분을 조금 떼고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스트레스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금리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적용시켜 버리면 갑자기 한도가 팍팍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충격을 좀 완화하고자 올해 상반기에는 뭐 25%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50% 그리고 25년 이후에는 100%를 적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스트레스 금리 계산은 뭐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에서 현 시점의 금리를 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금리가 바로 0.38%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또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1금융권 정도에서 주택담보대출만 해당 사항이 있지만 아마 6월쯤부터는 신용대출도 포함이 될 거고요. 2금융권도 적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25년도 이후에는 이거는 오타입니다. 25년도 이후에는 모든 대출들이 포함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결국에는 가계대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만 25년도까지는 오히려 가계부채가 좀 증가하는 흐름세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적용 범위는 방금 봤다시피 주담대라든지 오피스텔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예외라고 한다면은 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나 매매 계약을 하신 분들 혹은 동일 은행 내에서 한도 증액 없이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 이건 올해 말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기존 DSR과 동일한 상황인데 이런 고정금리가 조금 눈길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Q&A 이런 것도 뭐 정부 정책집에서 나왔었는데 스트레스 금리 부과로 차주가 실제 부과하는 금리가 상승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건 아니고 한도를 결정할 때에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가장 주된 포인트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이제 변동금리에만 해당하게 되는데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다 변동금리를 좀 받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게 보이는 상황이니까 뭐하러 고정금리로 받느냐라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스트레스 DSR은 고정금리만 해라 뭐 이런 뉘앙스로 또 비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조금 갈팡질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당장의 스트레스 금리는 0.38%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기준으로 언제 그리고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하반기쯤부터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뭐 제대로 좀 많이 떨어진다라면 사실상의 스트레스 DSR의 정책 효과는 좀 적을 것이다라고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당장에 뭐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뭐 한도 우선이냐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 우선이냐라는 거를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당장은 뭐 혼합형으로 해서 고정금리로 나아가는 게 그래도 뭐 나중에 좀 바꿀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구 부동산에 맞추어서 한번 바라보자면요, 결국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들 있죠. 뭐 구축이라든지 금액이 낮은 것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대출을 많이 받는다라는 측면보다는 내 돈을 많이 넣을 거다 보니까 지금 뭐 스트레스 DSR과 관련 없이 좀 거래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우리 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금액인 6억을 훌쩍 넘어가는 아파트들 있죠. 뭐 7억대, 8억대, 9억대 이런 아파트들의 움직임은 당분간은 조금 잠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뭐 9억대 정도 수준의 신축 아파트들은 꽤나 거래가 많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거래량이 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이런 금리의 변동에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요소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중반기에는 조금 조용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태풍 전 고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의 상황이 오히려 조금 무서워지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예상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또 제가 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죠. 매번 이 중요한 소식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